자, 그리고 이게 이제 코로나19 이후 시대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걸 예상해야 되냐면 이게 2001년부터 20년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페드 사이클에서 금리를 올리기 6개월 전부터 금리 올릴 첫 번째 금리를 올릴 때까지는 마이너스야. 수익률이. 네. 근데 올리고 6개월은 플러스. 또 12개월도 플러스. 그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첫 금리 올리는 게 3월 16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변동성을 생각을 하시고 예. 그 다음부터는 천천히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 네. 점점 더 결국 실적이 뒷받침되면 가속화가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할 때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제가 왜 지금은 깨지는 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냐. 물론 3월 16일까지는 변동성이 일어날 텐데 이게 정말 좋은 투자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냐. 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왜 아까 처음에 이 얘기하면서 다시 되돌아가서 이 얘기하면서 여기서 왜 우리가 깨질 거라고 얘기하냐 이거잖아요. 비용의 큰 폭 증가가 경제의 경착륙에 따른 것이 같이 연결이 되면서 기업 실적이 큰 폭으로 악화되는 게 나와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대세 하락장의 전제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더 이상 비용을 전가하지 못할 때 예. 기업이.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숫자를 보면은 이 정답이 나올까요? 기업 실적이요? 예. 기업 실적 매출 플러스 알파. 매출 마찬가지인데. 플러스 알파는 뭘까요? 임금이 올라갔어. 네. 이미 여기 비용 늘어나는 거는 올라가고 있잖아. 네. 그죠? 네. 비용 늘고 있어요. 그죠? 뭐 그때 구글 숫자 봤죠? 네. 구글 숫자 여기서는 지금 안 갖고 왔는데 구글 숫자 보시면 오펙스가 거의 뭐 30%대 올라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25% 30%씩 올라가요. 오펙스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업 비용 증가율이 판관비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네, 판관비. 매출원가? 네, 그렇죠. 판관비? 판관비. 영업 비용. 아, 또 영어로 얘기하시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막힙니다. OPEX. 오펙스. 네. 아무튼 예. 많이 늘렸어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위에 오펙스면은 이제 예. 뭔가 오퍼레이팅 비용. 예. 예. 그럼 판관비에 예. 가깝겠네요. 예. 근데 왜 구글의 주가가 폭등을 했죠?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매출 클라우드가 자체도 40% 예. 증가. 예. 그죠? 모든 부분이 25% 이상 증가. 그러니까 실적이 괜찮네. 매출이 엄청나게 느네. 맞아요. 이거잖아요. 자, 그럼 비용이 늘어나는 거는 확인했어. 임금 상승률. 네. 근데 경착륙이 일어나려면 뭐가 돼야죠? 매출이 떨어져야지. 그렇죠. 성장률이. 근데 매출도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30% 자, 이렇게 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거를 확인하는 숫자가 뭘까요? 생산성 숫자. 생산성 숫자는 뭐죠? 네. 매출 나누기 인건비. 예. 또는 영업이익 나누기 인건비. 그죠? 그러니까 비용 부담이 커지더라도 네. 매출액이 더 늘어나면서 어떤 뭐 규모의 경제로 생산성이 인해서 올라가면 예. 그게 바로 산업혁명이라는 거지. 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옛날에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키움이라는 종목이 예전에 키움증권이 키움증권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인터넷 초창기에 예. 이제 인건비 비용이 올라가. 예. 그렇게 눌러놨다가 올라가는데 10몇 %씩 올랐는데 네. 매출 증가율이 30%다. 네. 상관없는 거지. 그렇죠. 그 종목은 좋은 종목인 거죠. 그렇죠. 예.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생산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우리가 아까 4번의 사이클을 보여드렸잖아요. 4번의 사이클. 네. 자, 그러면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었을 때 1961년부터 66년 요때 아까 보여드렸죠? 네. 막 1차 급등, 임금 1차, 2차, 3차 막 급등 난리 나고 막 비용 왕창 늘었어. 근데 그때 생산성이 깨졌나요? 연평균 얼마나 올랐어요? 3.6%씩. 엄청난 거죠. 이거는 네. 계속해서 비용 는 것보다 매출 증가율이 더 높았다. 네. 를 계속 5년 내내 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졌다. 네. 효율이 높아졌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캐시우드가 하는 얘기야. 네. 비용이 늘어나도 그만큼 이 효율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 생산성 숫자를 잘 보고 있으면 이게 깨졌다. 이게 깨져버렸다.
이게 마이너스 숫자가 나왔다. 네. 그럼 이거 끝난 거죠. 그죠? 비용은 느는데. 근데 말 어쨌든 그대로 진짜 비용 때문에 예. 수익성이 망가지면 그때 끝난 거다. 근데 예. 얘는 지금 이때 2차 산업혁명 때는 안 깨졌단 말이죠. 네. 3차 산업혁명 때 어떻게 됐나요? 훅 올라갔다가 좀 쉬었어요. 네. 그다가 또 올라. 여기가 인터넷 도입됐고 인터넷이 막 활성화 시작할 때 좀 안 올라가고 비용 늘었다가 나중에 또 확 올라가요. 그리고 요게 피크야.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깨지는 거지. 근데 연간 단위로 도대체 얼마나 올랐어? 2.3%. 또 비용 올라가는 것보다 네. 매출 증가율이 더 높았다. 네. 그죠? 그런 시장 안 깨졌죠. 그렇죠. 또 산업 생산이 일어났었을 때. 예. 산업재 사이클이 일어났었을 때. 산업재 사이클. 2002년부터 2008년 동안 그렇죠. 얼마 올랐어요? 2.7% 올랐어요. 연평균. 그죠? 네. 자, 근데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 요때. 저인플레이션 시대. 예. 가장 최근. 예. 금리도 많이 못 올렸고. 네. 왜 그랬겠어요? 생산성이 많이 안 올라가잖아. 1.4%밖에 안 오르잖아. 네. 그러니까 미 연준이 그렇게 더디게 금리를 올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때가 우리가 저인플레이션 시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상당히 힘든 구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금리 시대를 그때 계속 유지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이때하고 비교하지 말자. 가장 최근임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정말 비교하면 안 된다. 이때는 노동 참여율도 올라간 게 겨우 1%포인트밖에 못 올라갔고, 네. 그죠? 금리를 올리는 것도 임금 상승률이 3번이나 올라가고 난 뒤에부터 겨우 올리기 시작했고, 네. 전체적 인플레이션이 전혀 안 올라가니까 매출 증가율도 안 나와. 매출 증가율도 그렇고 생산성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이건 잠깐 큰일 나겠네. 네. 이런 식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시장도 막 올라갔다가 빠지다가 하지만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게 유동성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언제와 비교해야 되냐? 생산성이 많이 개선이 되던 개선되던 시절하고 비교해야 된다. 왜? 생산성이 그만큼 개선이 되고 있으니까. 2.83% 나와요, 지금. 2.83. 코로나19 이후에 네. 2.83%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전에 3번 사이클 2.3. 예. 그죠? 2.7 보다 높고 제일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3.6 3점 몇이었죠? 거의 뭐 2차 산업혁명에 준하는 예. 3.6. 뭐 그것보다는 모자라지만 네. 어쨌든 이때보다도 닷컴 버블 때보다 더 높잖아. 그리고 산업재 사이클 때보다도 높아요. 네. 이 사실 산업재 사이클이 굉장히 머리 아픈 거였어. 왜냐하면 매출 증가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네. 그게 이제 허구였던 거지. 저거는 그 원자재 가격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들이 확 올라가니까 네. 예, 이게 허구였던 거죠. 네. 진짜 조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비용도 동반이 되기는 하지만 생산성을 안 올라가. 많이.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쪽 위주로 생산성이 훨씬 더 좋아지니까. 그러니 지금 이게 연간 환산으로 계산했더니 6.6%가 나왔어요. 예. 제가 왜 걱정을 했었냐면 이 숫자가 나온 게 지난 2월 2일인가 나왔어요. 연휴 기간 동안에. 네. 그래서 이거 보고 저는 속으로 정말 환호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4, 4분기 숫자예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돼. 그 숫자가 나오려면. 네네네. 좀 약간 레깅 인디케이터일 수는 있겠으나. 근데 언제 11월 2일인가 3일인가 나왔어요. 이 숫자가. 11월이요? 그러니까 3분기가. 네네네. 3분기 숫자가. 3분기 것이. 근데 3분기 숫자가 어떻게 됐어? 팍 빠르지잖아. 네. 그래서 내가 이거 보고 오 마이 갓. 큰일 난 거 아니야. 속으로는. 네.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생산성 안 일어나네. 비용만 높아지네. 이 걱정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반등이 됐다. 네. 그래서 레깅이지만 계속 지켜봐야 된다. 이거는. 한 두 분기 연속으로 빠지면 네. 걱정하겠지만 이렇게 빠질 때가 한 분기씩 나와요. 한 분기씩 이렇게. 생산성이라는 걸 어떻게 발표되는 건지 좀 알려줄 수 있나요? 프로덕티비티 레이쇼를 찾아보면 되죠. tradingeconomics.com에서 생산 지표 제 기억으로는 매출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인터넷은 어떻게 들어가나? 이거 여기 있다. 찾아보면 되죠.
왜냐하면 저는 이런 데이터 찾아보는 것까지 배우면은 그죠. 다른 분들도 뭐 다 가르쳐줘요. 너무한다. 원천 소스 막 그러지 맙시다. 네. tradingeconomics.com 네. 들어가세요. 네, tradingeconomics.com 들어가면 네. 컨트리 오른쪽에 클릭. 컨트리. 예. 예. 인디케이터 들어가서 컨트리. 컨트리 가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미국. 네. 자, 미국에 들어갔을 때 여기 보면 레이버. 네. 네, 레이버. 노동. 예. 노동 안에 들어가면 쭉 보면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이 있구나. 네. 자, 여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네. 네. 여기 데피니션은 안 적혀 있네. 근데 정의. 네, 정의가 네. 여기 일단 여기 있다.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나오면 in United States the productivity of non-farm worker is measured as the output of goods and services per hour worked. 시간당 일했을 때에 얼마의 아웃풋이냐. 아웃풋이 매출이겠죠. 서비스 per hour work. 예. tradingeconomics.com에서 인디케이터로 들어가서 country, US, labor, productivity. 네. 야, 좋은 거 배웠습니다. 너무 많은 걸 가르쳐줘요. 저희가 사실 이게 제과점 가서도 팥 뭐 넣는지 밀가루 뭐 쓰는지 다 빼먹으려고 예의는 아닙니다만 너무 하신 거 아니야? 네. 방송료도 안 주시고 요게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요게 Y스트릿에서만 그래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아무튼 근데 요거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소스나 이제 간장이나 이런 거 못 쓰시는지는 제가 안 여쭤보니까 고맙습니다. 네. 너무 좋은 정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생산성 지표를 보고 있으면 뭐 지금 팔아야 되겠어요? 아니죠. 예. 아직 금리 인상 시작도 안 했는데. 실적 확인해야죠. 아까 이제 최소한 기준금리 2.5% 정도까지 올릴 때까지는 계속 가도 된다. 2%, 최소 2%, 2.5%까지도 저는 마음 아무리 빨리 대응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0.25를 올리는 게 다음 달일 테니까. 미연준이 우리가 미연준이 어떻게 할 건지 예측하지 말고 미연준이 그래 빨리 올리기 시작했어. 네. 그래서 뭐 이번 3월 달에 이번 3월이 아니지 이번 3월에 3월 16일 날 0.5를 올렸어. 네. 그러면 시장이 한번 출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0.25가 아니라 한 번에 0.5를 올려버리면 한번 출렁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때 큰일 났어, 다 끝났어, 다 팔아 이게 아니라 네. 그래? 땡큐 베리 마치 사자. 빠져주니까. 그죠? 그리고 0.5를 올렸어요. 한 번은 0.5를 올렸는데 그 다음에는 0.25만 올려. 그런 식으로 이제 올리면은 쭉 했을 때 언젠가는 2% 올렸을 거 아니에요. 네. 2% 이상까지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조심하자는 거지. 땡큐 베리 마치 거기서 0.5를 딱 올렸어. 그럼 이때는 다 팔아야지. 2% 넘게 올렸는데 그 다음에 0.5를 갖다 확 한 번에 올렸어.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지. 진짜. 그죠? 그래서 속도가 빨라진다 하더라도 이번에 처음으로 올리고 0.5 정도 올리는 때에 시장이 빠져주면 그건 매수기인 거고. 근데 2% 이상 올려놓은 상황에서 0.5를 또 땡겼어. 그럼 이거는 이제 거의 끝물의 끝물이니까 이건 진짜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이죠. 물론 이제 금리 인상은 속도도 중요합니다만 수준, 레벨 자체도 봐야 되니까. 왜 그러냐면 그 금리를 집어넣고 적정 가치를 구해보면 이런 답들이 나와서 그래요. 자, 이게 S&P 500인데 현재 지금 금리가 얼마예요? 1.9입니다. 네. 그죠? 1.9로 계산하고 하면 S&P의 적정 가치는 5,200이 나와요. 네. 그러면 지금보다 15% 더 올라야 돼. 근데 금리를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2% 정도 올리면 아마 장기 금리는 3%까지 올라가 있을 거예요. 네. 그죠? 1% 갭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10년물 기준으로. 10년물 기준으로. 그럼 3%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막 계산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얼마 나오냐? 4,100이 나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매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50% 깨지는 장이 시작됐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 센서티비티를 보면은 지금은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2.5까지 올렸다고 계산한 거예요. 그럼 1.5 이상, 0.5 이상 너무 올린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10년 국채 금리로 따지면 이제 숏텀으로 계산하면 거의 1% 올렸을 때지. 네. 그러니까 2.5 롱, 그 다음에 단기 2%. 그러면 0.5 정도 갭이 남으니까. 그럼 그때 하더라도 7.3%의 매력이 있다라는 거는 이건 괜찮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S&P예요. 근데 나스닥은 어떠냐? 지금 현재의 1.9로 계산하고 리스크 프리미엄 5% 계산하면 38%더 올라야 돼. 진짜 매력이 있는데 네. 이거를 얘는 금리에 더 예민해요. 왜냐면 ROE가 높기 때문에. 아, 그렇죠. 2.5로 올리고 리스크 프리미엄도 0.5를 더 올렸더니 이 38이 24로 떨어져요. 절반이 날아가요. 네. 절반까지는 아니구나. 한 3분의 1이 날아가요. 예. 근데 여기서 3%까지 올리고 리스크 프리미엄 그대로 놔두고 ROE가 23.8이 지금 전망치인데 21.7이니까 거의 10%는 안 되지만 8% 정도 깎았어. 그죠? 그래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3.8이 나와요. 그게 네. 전에 봤던 13,090보다는 높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번엔 이미 벌써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시나리오가 지금 들어가 있다. 주가에. 네. 결국 우리는 금리가 얼마나 올라가느냐가 중요하죠. 네. 근데 여기서 만약 예를 들어서 3%를 올렸다고 칩시다. 단기금리를. 네. 그러면 단기금리가 3%가 되면, 그죠? 지금 1% 올린 게 반영이 되는데 2% 올린 걸 더 반영을 시켜서 지금 이게 3%로 갔다고 쳐요. 단기금리가. 네. 그럼 장기금리가 3.55 정도까지 간다고 쳐요. 네. 그죠? 그럼 3.5를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이게 또 빠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매력도가 점점 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률이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와 있듯이 2.5%까지 올릴 때까지는 괜찮잖아. 네. 그죠? 그러니까 2.5%까지는 앞으로 1%포인트 정도 올릴 때까지는 네. 추가로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적어도.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금리에 올리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 금리가 어느 수준이냐도 우리의 계산으로는 제일 중요하다. 금리의 수준도. 그래서 계속 강조해 주시는 것처럼 2에서 2.5% 정도까지는 지켜봐도 된다. 대세 하락은 아니다.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유동원입니다. 2022년 A 찬스를 잡아라. 미국 증시의 투자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미국 투자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똑같은 방법을 다른 국가들에도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시면 전체적으로 어떠한 한 국가를 들여다보는 방법도 이해하실 수 있고 또 다른 국가들도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해하실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